CFR 마이크로포럼 의장에게 고맙다. 인드라가 착각인지 몰라도 반성 성찰하는 의미에서 반쪽 노면에 대해서 다시 심사숙고하겠다. 내 안의 파시즘 인드라 또 역시도 흑화될 수 있으니까 그 죽는 그날까지 조심하겠다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3부 진행하겠습니다. 인드라 9번 정치론, 성렬형 VOA, 스콧 스나이더, CFR, 원희룡, 수미테리, FA. 왜 한국 우익파시오는 자유파시오 지명보다 자유우파 성렬형, 세운형, 한동훈 비난만 합니까? 전쟁이냐 평화냐? 바루나 TV와 신전 TV 유촉세. 제국 심판이 또 있나봐요. 2월 8일날. 이번에는 1심에서 2년형 법정 구속은 면했죠. 부부가 같이 온 가족이 다 같이 kap방 가시길 바라고요. 원희룡이 또 돌덩이를 치우겠다. 그 다음에 그 VOA에서 자유 괴뢰파시오 정권이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에 또 개입하려고 한다. 이거는 스콧 스나이더도 이번에 헤드라인, CFR 헤드라인 뉴스에서 나왔어요. 이게 이제 스콧 스나이더 한국학 전문가, 세계 최고, 인자가 인정하는 세계 최고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가 CFR 헤드라인을 장식한 가운데, 오른쪽에는 헨리 윌리스 냉전 관련 소식을 같이 이야기했던 데서 또 인드라에게 또 한마디 이렇게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더 갖게 만듭니다. 잘 봤고요. 수미테리도 있고요. 나머지는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명계라고 하는 이제 탈당했죠. 1호가. 그래서 공천 기준이 뭐냐? 왜 자기는 해당이 안 되고 남들한테만 강요하냐? 꼬리 자르기냐? 그래서 당원들과 함께 탈당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전 TV를 인드라 소개했는데 이분이 이제 웹툰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충격이 커요. 이게 그냥 말로만 하면 2030 세대에게 덜 먹히는데 이렇게 웹툰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 근데 인드라가 이거 소개하자마자 갑자기 이제 1000명이 빠졌대요, 구독자.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쫙 보니까 허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한 명이 한 10명의 구독자 만들 수 있잖아요. 한 명이 한 100명 분을 구독자를 만들 수 있어요. 유튜브 시스템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독자 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보다는 조회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유튜브에서는 역시 중요한 게 조회수예요. 조회수에 큰 변화가 없다면은 큰 문제가 없다. 어쨌든 신전TV는 본래 정치적인 사이트가 아니고 그냥 자기가 이렇게 필 받아서 한 건데 그랬다고 지금 막 그 자유파시오들이 난리 부르스 치니까 가짜뉴스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분이 빡 도른 거예요. 내가 뭐 틀린 얘기 한 것도 아닌데 오히려 이분의 어떤 멘탈을 건드리는 바람에 이분이 아예 그럼 좋다. 신전TV는 원래 신전TV 정치색이 없는 그냥 종교 관련, 영성 관련 그런 글을 올리고 영상 올리고 그냥 이쪽에도 또 해가 침이 붙었으니까 계속 이런 방면으로 웹툰을 만들겠다 해서 만들어서 기존의 신전TV에 있는 것은 영상을 내리고 대신 이 바루나 TV에 거기에 이제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바루나 TV에도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좀 잘 되게 하는 게 좋죠.
젊은 분 같은데 지지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루나,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인드라가 그 얘기하니까 레닌과 무솔리니, 히틀러다 어떤 관계냐? 이게 당대 다 연결돼 있어요. 다. 응? 미국 고위 관료도 그렇고 다 연결고리고 있었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인드라가 강조했던 게 당시에는 AI나 무슨 유튜브 뭐 이렇게 드론 같은 게 없잖아요. 도청 장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썼냐면 당대 국회의원들이 좀 이렇게 돌다가 괜찮은 인물이 좀 이렇게 쓸만한 인재가 있다, 쟤를 키워야겠다 이렇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방식을 썼냐면, 예를 들면 버트란트 러셀이 이승만 대통령을 발견한 거야. 저 한국 인재치고는 꽤 잘하는데 쟤를 좀 키워야겠다 생각이 들면, 미모에 똑똑하고 젊고 야망이 있는 여성을 비서로 붙여요. 그러면은 단순히 예쁘기만 하면 측근이 될 수는 없죠. 최측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도 제시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 대단한 사람이 자기 옆에 있는 거야. 깜짝 놀란 거야. 자기 인생에 이런 사람이 있을 줄 몰랐던 거야. 그렇게 붙여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갈라서요. 레닌에게도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여자가. 레닌뿐만 아니에요. 일본 근대사에 보면은 아주 대단한 여성들이 그 일본의 정재계 인사 옆에 있어요. 그건 일본뿐만 아니고 중국에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정보원이었다 이거죠. 반쪽 모택동이나 반쪽 일성도 만약에 인재다 여기면 그 옆에 붙인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 이혼해요 다. 특히 무슨 당대에 뭐 이렇게 깔짝깔짝 대던 혁명가랍시고 다 나대던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 상당수가 다 이혼해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말레나노프라는 이 유대인 여성이 있다. 이 무솔리니와 레닌의 만남을 회동을 성사시킨 것도 이 여성이고, 당대 국회의원은 히틀러의 존재, 무솔리니의 존재, 스탈린의 존재, 레닌의 존재를 다 알고 있었다. 레닌이 그 10월 쿠데타 때 레닌이 독일 열차 타고 간 것도 다 큰 그림에서 파레 로츠차일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드라 얘기했죠. 좌우익 파쇼, 한편에는 나치즘, 파시즘, 이 공산주의, 레닌식 공산주의, 트로츠키식 공산주의, 모택동식 공산주의, 체게바라 공산주의, 이런 것들은 다 가짜면서 시온 의정서 짝퉁들이라고. 얘네들은 똑같은 사상이다. 기본이 가짜면서 시온 의정서에 근거하고 있어요. 다. 오늘날의 좌익 파쇼, 우익 파쇼의 기본 마인드는
가짜문서 희연 의정서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니들아 계속 강조했잖아. 세계 최고 음모론자이자 음모론 감별사로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스미테리와 얘기를 했고요. 오늘날 얘들아 강조드리고 싶은 건 오늘날 국유본은 이러한 방식을 안 써요. 이전 국원 황제들은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런 어떤 비밀스러운 방식을 채택했다면 데이빗 록펠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개적인 방식으로 이전 국원 황제하고는 다른 방식. 그리고 빌더버그 전적인 비교가 빌더버그는 비밀회의잖아요. 반면에 CFR은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내놓고 명단도 다 공개해. 근데 빌더버그는 명단을 공개하지 않죠. 이 차이가 빅터 로스차일드와 데이빗 록펠러의 가장 큰 차이다. 빅터 로스차일드는 일루미나티, 공산당. 빅터 로스차일드는 데이빗 록펠러는 자유자우파. 이런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먼저 인드라 구번 지정학론, 인드라 기후 지정학과 영성론, 김갑진 양자 역학록, 신현성 경제론, 아브라함 종교 구원론과 유교 제이론. 역사가 근대 이전에 상당수 변수가 기후였는데 그걸 너무 정치사 위주로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우리의 역사 공부의 어떤 반쪽만 아는 것이다. 오히려 그 정치 변란이 왜 발생했는가, 무심정변이 왜 발생했는가, 어떻게 왕건과 이성계가 왕조를 새롭게 만들 수 있었는가, 이러한 면들을 우리가 당대 기후와 관점에서 보는 것이 굉장히 또 새롭게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이다. 조선 후기 때, 소빙하기 때 이렇게 조선이 보다 조선 전기에 비해서 훨씬 더 엄격한 유교적인 원리를 내세울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 원인에는 소빙하기라는 기후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대신 유럽에서는 이런 소빙하기에 대응해서 오히려 대항해 시대를 열었다면, 또 어떤 개혁개방으로 나아갔다면 조선 후기 수고통 대원군 따위들은 쇄국을 했다 이거죠. 중요한 건 소빙하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 소빙하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서 우리는 좀 더 깊이 고민해야 되겠다. 오늘날 이 기후변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세계 인류사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수고통적인 좌이파쇼 반쪽미당 같은, 좌이괴뢰파쇼 반쪽 정은과 같은 이러한 수고통 대원군처럼 한다면 나라의 미래는 없다. 남북한 시민들은 고통스러울 뿐이다. 핵전쟁 3차 대전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인드라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인드라는 인드라 기후 지정학을 이렇게 존재론, 인식론, 실천론적 관점에서 앞으로 활발하게 얘기할 생각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수메르 경제사론, 상가집계 공자시대 이전 한자는 없었다. 근대 일본의 창시자는 흑구자와 유키치이다. 한글을 창시한 건 세종대왕이다. 한자를 창시한 건 공자다. 수메르 경제사론. 한 분이 이제 이후 댓글을 주셔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순전히 여러분 이 블로그를 보세요. 예. 이제 수메르인들이 보통 이렇게 생겼죠. 예. 검은 머리, 검은 눈, 한국인이다. 이게 어디 한국인입니까? 아니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다. 예. 인드라가 여태까지 수메르 경제사론에서 쭉 얘기한 걸 다시 정리했고요. 인드라가 강조하는 건 수메르 경제사론에서 시장 경제가 어떻게 태어났는가에 대해서 거기에서 중시하는 게 세 가지다. 문자, 그 다음에 이 원정무역, 그 다음에 상인의 출현, 세 번째가 용병. 이 세 가지가 시장 경제를 촉진시켰다. 시장 경제와 화폐 경제를 촉진시킨 세 가지가 문자, 상인, 용병이다. 그걸 이제 강조했고요. 그리고 비단길, 실크로드와 관련돼서는 이게 뭐 장건이라는 애가 만들었다. 비단길을. 그거는 전설이지 근거가 없어요. 고고학적 성과로도 안 나와 있어요. 먼 훗날에 한나라 때 뭐 이쪽 뭐 당나라 때 그때는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길인 걸 거기에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만든 거죠. 예를 들면 비단길을 만들었으면 오늘날 중국 그 위구르까지 자기네들이 영역을 개척했다면 거기에 무슨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아무런 기록이 없어. 위구르 쪽에 기록이 없어요.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야. 날조죠. 나중에 후대 때 아무 때나 우리가 어떤 신비한 인간이 거기에 비단길을 닦았더라. 이런 식의 주장이 뿐이다 이거야. 오히려 역사적 근거는 중동에 많아요. 제일 먼저 그러니까 세 세력이 얘기할 수 있어요. 비단길은 처음에는 처음에는 당연히 수메르 아카드 문명인데 수메르 아카드 문명이 청금석을 되게 중시해요. 왜 이렇게 바그다드에 보면 파란색으로 딱 이렇게 벽돌을 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파란색을 좋아해가지고 그걸 보석으로 여겼어요. 귀중한 뭔가 영성에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는 옥이죠. 노곡, 그게 인기가 있었다면 이쪽은 청옥, 신비스러운 돌이다. 근데 그 청금석 광산이 어디 있었냐면 오늘날 아프가니스탄, 과거에는 박트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어가지고 청금석 로드를 처음에 개척한 것은 수메르 아카드 문명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원전 9세기경부터 갑자기 스키타이 그 유목 세력이 등장해요. 이 스키타이 유목 세력이 이 수메르 경제사론에서 중요한 것은 세계 최초로 원거리 이동 군말을 개발한 겁니다. 수메르 아카드 시대 때도 말은 있었어요. 근데 제주 조랑말처럼 조그맸다고요. 그래가지고 노새를 만든다든가 당나귀를 만든다든가 그걸로 했어요. 그런 말들은 근거리, 뭐 이렇게 도시와 도시, 가까운 도시, 서울에서 김포 이 정도 가는 거리, 그렇게까지는 가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거긴 적합하지 않았다. 근데 반면에 스키타이의 말은 계량을 거듭해가지고 원거리에 적합했다 이거죠. 다시 말해 우크라이나에서 출발하면 만주까지 가는데 얼마 안 걸렸다 이거예요. 계속 말 타고 가면. 그것이 유라시아 유목 제국사를 낳게 된
원조가 스키타이다. 그 다음에 이 스키타이가 바로 이 비단길을 장악했다. 그전에는 비단길이 아니었죠. 청금석 로드를 장악했다. 세 번째 세력이 이 페르시아, 아카메네스조, 다리우스, 예, 알렉산더한테 크게 패한 그 다리우스 1세인가? 하여튼 간에 이 다리우스 1세가 굉장히 엄청나서 왕의 길을 닦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에서 이라크, 그리스에서 시리아로 와서 가나안에서 시리아가 다마스커스가 역세권이라고 그랬죠. 아람어. 그 다음에 이라크 바그다드, 그 다음에 페르시아 수사까지 쫙 연결한 왕의 길 뿐만 아니라 이 오늘날 그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에 있는 뭐 사마르칸트, 부하라 그런 데까지 길을 만들었어요. 사실상. 그 다음에 인도로 가는 북인도로 가는 길도 했어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가 실제로 북인도를 정벌했어요. 정벌하려고 했다고. 정벌하려고 했는데 정복을 끝내지 못했죠. 그 길을 고스란히 알렉산더가 간 거예요. 다리우스가 닦은 길을 따라서 시리아까지 왔다가 이집트 정복하고 다시 올라와서 바그다드에서 큰 전투 해가지고 패퇴시켜가지고 페르시아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 끝낼 생각이 했다면 거기서 멈추겠는데 딱 알렉산더가 보고를 받기니 야 다리우스가 사마르칸트까지 청금석 로드를 했대. 다리우스가 한 건데 내가 못해? 하고 간 거야 알렉산더 대왕이. 그래가지고 그 사마르칸트 부하라 저 파밀고음까지 갔나봐요. 그 알렉산더 대왕 영화도 있다고 참고하세요. 파밀고음까지 근처까지 딱 그 오늘날 카자흐 알마티 그 근처까지 간 것 같아요. 파밀 산맥을 딱 넘으려다 보니까 야 이건 장난이 아니네. 그래가지고 알렉산더가 여기까지 하자.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딱 보니까 다리우스가 또 북인도를 가는 정벌 길을 또 왕의 길을 만든 걸 딱 본 거예요. 그래 다리우스가 한 거 내가 왜 못해 하고 북인도로 또 딱 가다가 돌아온 거죠. 그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다리우스가 간 길을 갔고 다리우스가 못한 일은 내가 했다. 이러한 것을 생각했던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우스가 그러니까 정리하면 비단길은 수메르 아카드 문명이 청금석 길을 먼저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스키타이 애들이 돈 되니까 그걸 관리했고 그때는 커다란 도로가 아니라 샛길 같은 걸 했겠죠. 그거를 다리우스가 터키에서 그리스에서 인도와 저쪽 그 카자흐까지 이어지는 왕의 길을 만들려고 했다가 만들다 말았고 그걸 만든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다. 그리고 파밀고원 넘어까지는 못 간 것 같다. 제가 볼 때. 그러나 중앙아시아 족속들은 이미 거기를 왔다 갔다 했다 이거죠. 언제부터? 서주 시대 때부터 이미 왔다 갔다 했다 이거죠. 그게 돈이 되니까 중국에서 팔 건 비단이었다 이거예요. 비단이 장사 왕서방. 러시아 이쪽에서 서구에서는 뭐겠습니까? 뭐 유리 제품, 뭐 중동의 상품 이런 것들이 된 거죠. 그래서 인들아 강조하는 게 지금 춘추 전국 시대에 대해서 인드라가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게 중국 역사를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진시황이 중국 최초 통일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은주가 통일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방 정권이에요. 은나라도 그냥 인드라 강조했듯이만 뭐 경주나 서울시 이 정도 먹고
도시국가란 말이에요. 옛날에 1000년 전 어떤 걔네들 수준은 중국 대륙 전체를 먹은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이제 자기보다 한 예를 들면 인들아 비유하면 사대문 안에 은나라 수도, 거기가 이제 자기네들의 나라고 도시국가고, 자기 도시보다 주변에 한 10배 크기, 오늘날 설특표시 넉넉 잡고 그냥 경기도 정도의 크기, 그 영향권을 잡았던 게 은나라고, 서주란 나라가 있는데 이 서주는 오늘날의 삼서성, 함양, 거기가 수도거든요. 그냥 장안 근처예요. 예. 은나라 수도와 장안은 거의 동로마 서로마 수준이에요. 예. 로마 카톨릭 있는 로마가 함양, 장안이라면 은나라 수도는 하남성이라고 소림사 있는데 하여튼간에, 예. 삼국지에 나오는 기주, 원소가 있었던 기주, 거기거든요. 완전히 동로마 서로마예요. 그리고 동로마가 왜 서로마보다 오래 버틴 줄 아십니까? 비단길로 무역하니까 짭짤해서 버틴 거예요. 재정 여력이 강하니까 서로마가 먼저 망했고, 동로마가 오래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재정이 튼튼했기 때문이에요. 교역을 했기 때문에. 그쵸? 네. 이탈리아 메디치 가문이 어떻게 돈 벌었어요? 베네치아 가문, 이런 베네치아 도시가 어떻게 벌었어요? 동방무역 때문에 돈 번 거죠. 네. 그 동방무역이 막히니까, 그때 오스만 투르크가 그걸 딱 틀어지니까 대항해 시대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영국, 미국이 세계 강국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무역이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농사 많이 짓는다고 경제력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무역이에요, 무역. 네, 무역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토지 거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토지 거래로 조선도 이미 상품 사약이 됐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들아 늘 강조하는 인들아 구본론 수메르 경제설원에서는 세계 처음으로 근대 자본경제로 접어든 영국 경제조차도 교과서에 나오는 앵클러즈 운동과 따위로 세계 최초 자본경제로 접어든 국가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농업개혁, 농업혁명 이런 걸로 자본경제로 접어든 적이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도 없어요. 예외도 없습니다. 영국도 예외가 아니에요. 무역이 자본경제로 접어드는 척경이다. 무역 잊지 마시면, 무역을 하는 나라가 자본경제다. 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경제 관점, 화폐경제 관점에서 본다면 진나라가 어떻게 군사강국이 됐는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비단 때문이다. 중동 상인과의 교역 덕분에 돈을 만졌기 때문이다. 화폐경제가 점점 더 활성화됐다. 아니, 군사력을 키우고 싶지 않은 당대 나라가 없었겠습니까? 다들 군사력을 키우고 싶었는데 왜 군대를 못 키웠겠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군대가 돈 먹는 하마인데, 진나라는 돈 먹는 하마인 군대를 무지막지하게 키울 수 있었던 것은 재정 여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른 나라들은 그런 재정 여력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오늘날 삼국지에 봐라, 이쪽에 인구가 많잖아. 오늘날에도 중국 동부가 다 인구가 많고, 오히려 이쪽 섬수성이다, 이쪽은 인구가 거의 없지 않냐? 기후변화를 생각하셔야 된다. 오늘날 장강 이하는 삼국시대 때 인구가 거의 없었어요. 다 늪지대였다는 얘기예요. 드물게 이렇게 산골짜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그 산적 같은 애들이 산 게 산월적 이렇게 하는 거죠. 산에 사는 월족. 그 밑엔 다 그냥 늪지대였다. 인들아들 강조하는 게 호남 평화가 늪지대였다. 통일 신라 시기 때부터 비로소 거기가 호남 평화 비스무리하게 점점 변했다. 기후가 추워지는 바람에 거기가 아열대 지방에서
점점 온난한 지대로 바뀌면서 늪지대가 점점 평야지대로 된 거다. 예. 고구려 장소왕이 한성백제를 멸망시켰으면 고구려 무서워서라도 백제가 도망칠 거면 광주까지 내려와서 수도를 옮기든가 나주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왜 못 내려왔냐 이거예요. 거기가 늪지대였기 때문에. 전주까지도 못 내려왔어요. 예. 백제와 호남 지역은 아무 상관이 없다. 상관 있는 건 후백제 때, 후백제 때. 전주도, 그것도 전주. 그 당시조차도, 예. 후백제 때조차도, 예. 아직까지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니었다. 이런 우리나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기후변화를 알면, 예. 삼국지도 어느 정도, 한국사도 이해되고 중국사도 이해가 된다. 그 공자가 한자를 만들었다. 상징성. 그래서 삼국지에 보면은 뭐 서신교환 이런 게 뭘로 해요? 종이로 하는 게 아니라 목간, 죽간으로 한단 말이야. 저렴하니까, 휴대가 편하니까. 그럼 그 이전에 뭐가 있었냐? 청동기에 무슨 도자기 같은데 글새긴다 이거. 벽 아니면은 무슨 석비에 광제토 대항비에 새긴다 이거예요. 무거워서 어떻게 들고 다녀? 그때는 상인이 없었다. 문자도 없었다. 문자도 천자문 수준이에요. 천자문으로 어떻게 세상을 말할 수 있어요. 당시 물밀듯이 아슈바니팔 도서관 이후로 엄청난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자백개도 생긴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지 하고, 해외 문물을. 그리고 근대 일본어, 근대 이전의 일본어가 확 달라요.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기 전에 일본인들이 서양 문물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해를 못해. 거기에 걸맞는 단어도 없고, 그쵸? 그거를 만든 사람이 근대 일본어. 그래, 일본 화폐에 있어요. 제일 고액권 화폐에 있다고요. 예. 그래서 근대 일본어, 그러니까 그 이후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인과 그 이전의 일본인은 대화, 혹시 뭐 빙의해서 만난다, 대화가 안 통한다 이거예요. 오늘날 한국인이 별도 말고 대원군 시대 세국정책 할 때로 돌아간다. 말이 통할 것 같습니까? 안 통해요. 안 통합니다. 그나마 그 일제강점기 이후에 그때는 일제강점으로 인해서 우이파쇼 일제강점기 때는 오히려 근대 문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말에 통할 수 있지만 시골에 가면 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시대일지라도. 이게 문자의 중요성이다. 다시 말하면 공자, 오늘날 무슨 동이족이다, 서용족이다 이런 개념을 만든 것도 공자예요. 그 전까지 동이 없었어요. 공자가 만든 개념이에요. 동이족. 이렇게 보시면 된다. 시크로드도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고요. 12시 59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질문 주실 분 있으면 딱 질문 하나만 받고요. 없으면 오늘 방송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질문 많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없으시면 이제 한마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수장님 고맙습니다. 네, 카시아님 고맙습니다. 다크서클님 고맙습니다. 네, 가구토님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고 행복하세요. 건부행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마자세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는 뭐죠? 설날이네요. 설날이어서 방송을 좀 설날 끝나고 봐서 하겠습니다. 설날 때는 할 수가 없죠. 여러분도 푹 쉬고 설날 끝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